재미있는 과학에 목마른 여러분들을 위한 본격 과학 잡담 토크쇼 괴짜과학 시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수학과 과학은 서양 학문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동양의 학자들도 현대에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오늘 그중 하나인 청나라의 황제 강희제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과학 이야기 더 이상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괴짜 과학에서 쉽고 재밌게 풀어드립니다. 오늘도 괴짜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학과 사람들 원종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제가 요즘 푹 빠져있는 힙합 음악이 있거든요. 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네. 에요 DJ 드랍 더 비트. 중이 수학은 이걸로 끝났다. 중이 수학은 이걸로 끝났다. 이거다 이거. 매스 이거. 대표님 이 노래 중이 수학은 이걸로 끝났다.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이 노래 안에 수학 공식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가사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거 들으면 뭐 공부하란 말은 못 하시겠네요. 네, 맞아요. 참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면 수학 공식도 어려워지고 또 그만큼 수학을 어려워하고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노래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차 이런 표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아, 성대모사 오랜만에 하네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많이 들었나요? 네. 그런 용어들은 대개 일본에서 네. 번역을 한 그런 한자들을 많이 쓰는데, 근데 사실 뭐 고차방정식이나 원주율이나 근 이런 개념은 동양에서도 우리나라나 중국에서도 맞아요. 꽤 오래전부터 수학이 있었던 거죠. 많이 발달했었다고 저희 조선의 수학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그런 개념물도 갖고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또 서양 수학이 수입이 되면서 개념들을 받아들이고 또 동양식 표현으로 번역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하고 정리한 사람이 누굴까요? 뜻밖에도 중국의 황제 강희제입니다. 강희제요? 네. 17에서 18세기 중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청나라의 황제 강희제 아닌가요? 네, 그 청나라 황제 강희제 맞고요. 뭐 외교, 정치, 국방 전부 다 잘했다는 평가를 들어 아주 성군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 강희제 업적 중 하나가 또 서양하고의 활발한 교류였어요. 아, 그래요? 네. 뭐 서양 선교사를 굉장히 많이 고용을 했고, 네. 그리고 유럽의 뭐 기술, 지식 당시에 이제 점점 퍼져나가던 그런 것들을 받아들인 사람이고, 또 벨기에 출신 선교사인 페르디난트 페르비스트 이런 서양 선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서양의 천문이나 수학이나 지리 그리고 심지어 라틴어까지 공부를 직접 했다고 합니다. 와, 서양의 말을 배우기가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어렵죠. 특히나 이제 학문적인 교류, 특히나 뭐 수학, 과학을 하려면은 정말 어렵잖아요. 네. 특히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 말로 해도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그래서 다들 포기하는 건데 원래도 좀 성격이 굉장히 학구적이래요. 그리고 외국어로 된 수학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하고 탐구를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아이디어를 내게 되는데 방정수의 미지수의 값을 원, 그리고 방정식의 최고 차수를 차, 그리고 방정식 좌우변을 동등하게 하는 미지수를 근이라고 번역하자고 제안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근, 해, 차 이런 것들이 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군요. 네, 사실 이것뿐이 아니라 좀 더 놀라운 그런 업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바로 첨단 과학의 상징과도 같은 엄청난 발명품에 일조를 한 게 있는데 먼저 맞춰보시겠어요? 첨단 과학의 산물, 스마트폰, VR 이건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 뭘까요? 바로 컴퓨터입니다. 컴퓨터요? 네. 중국 황제 강희제와 컴퓨터는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컴퓨터를 뚝딱 만든 건 아니고요, 당연히. 네. 이 컴퓨터 기본 원리 아시잖아요. 네네. 땡땡땡. 땡땡땡 0101 이진법 아닌가요? 이진법이죠. 네. 이진법이란 거는 다 아시겠지만 0과 1 두 개의 숫자만을 사용하는 수 체계고요. 네. 컴퓨터는 그 온오프라는 그 전기 회로의 소자 특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진수를 쓰기가 굉장히 좋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디지털 신호는 전반적으로 해서 이진수들의 나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이진법과 강희제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강희제가 이 이진법을 개발하는데 일조를 합니다. 네. 바로 이 그림으로 말이죠. 뭐죠? 약간 마법진 같기도 하고요. 네. 보니까 그 태극기에 건공감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64괴라고 하는 건데 네. 주역에 등장하는 중국의. 아, 주역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기본적으로 이 8괴를 섞어 가지고 64괴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지금 보시는 게 8개? 8괴고. 8개요? 네. 저 8개? 아, 죄송합니다. 네, 이어가시죠. 8괴입니다. 네, 8괴요. 네. 8괴는 이제 숫자를 세는 원리 중에 하나인데 네. 역학에서 자연계와 인간계의 본질을 인식하고 설명해 보자 이런 이제 기호 체계로 만든 거예요. 끊어진 막대하고 붙은 막대하고 이렇게 서로 왔다 네. 갔다 하는 그런 건데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태극기 안에 이제 그려져 있고 양 4개 네. 그려져 있고 그리고 주역을 구성하는 이제 기본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8괴가 이진법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 8개의 그 끊어지고 붙는 이 네. 막대들이 가진 그런 성질이 이제 이진법의 영일과 비슷한 그런 연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희제가 이 측근인 선교사를 통해서 이 그림을 그 아까 8개 64개의 그림을 독일인 수학자인 아주 유명한 수학자인 라이프니츠에게 계산기를 발명한 사람 그렇습니다. 아닌가요? 네. 오. 이걸 보내게 됩니다. 네. 라이프니츠가 이걸 보고는 이 그림은 과학에 관한 최고의 기념물이라고 극찬을 하게 되죠. 그리고 라이프니츠가 이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제 네. 이진수를 사실 이진법을 창안을 하게 되고 네. 역사상 최초로 이진법을 바탕으로 한 말씀하신 그 계산기를 제작을 하게 되는 거니까 강희제가 이 주역의 64개를 전달한 게 사실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진법으로 만든 이 계산기 어떻게 보면 컴퓨터의 전신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컴퓨터의 기본 원리가 네. 이제 이때부터 기계식이긴 했겠지만 이제 시작이 된 것이고 라이프니츠가 그런 다음에 강희제한테 감사 편지를 또 보내게 돼요. 또 8개를 연구한 그 수학 논문도 보내고 또 자기가 만든 그 발명기 곱셈 계산기까지도 네. 동봉해서 보내게 됩니다. 야, 참 서양의 수학자와 동양의 황제의 만남, 참 묘한 인연이네요. 자, 그렇다면 강희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것 정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아까 뭐 근이라든가 차 지금도 다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런 학술 용어를 직접 제안을 했다는 그런 의미도 크고 그리고 주역을 통해서 동양의 수학과 서양의 수학, 과학, 또 철학 이런 것들이 얼마나 또 연결될 수 있는지 이런 걸 직접 몸으로 보여준 그 실천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이 다시 서양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자체가 어떤 동양의 수준을 또 보여주는 그런 증거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과학과 수학에 관심을 가진 그런 지적인 군주의 표본이었다. 그런 의미를 또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수학과 과학에 관심을 가진 지적인 군주. 네. 저도 이제 수학과 관심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앞서 했던 힙합 노래를 좀 한번 하면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자, 중이 수학은 네? 그것도 중학교 2학년 건데 좀 이제 발전을 하시던가 아니면 대충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예, 마무리 먼저 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과학과 사람들 원종호 대표와 함께했고요. 저희 괴짜과학 다음 주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